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세대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1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41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대전시가 시내버스 환경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 앞장섭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전당대회를 약 한 달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세대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출사표를 던진 주호영, 이준석 후보 간의 세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선 국회의원 주호영 후보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아직 당선된 적 없는 이준석 후보는 비전이 있다고 맞서며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경험이나 이런 걸 언급하기보다는 비전을 갖고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주호영 후보는 동네 뒷산을 언급하며 초선 의원인 김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경험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반박하듯 이준석 후보는 SNS를 통해 803만 5번 오른 분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표 바친 대구에서 5번이 당선된 것이 제대로 된 경험이냐며 비꼬았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에 복당 선언한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힘 초선들 사이 세대 갈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복당에 반대한 김웅 의원을 SNS를 통해 철부지가 날뛴다, 선후배가 없다, 정계 입문 1년밖에 안 된 분, 일찍 핀 꽃이 시든다, 논리적이라기보단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선배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권 내 세대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대두되는 지금 국민의힘은 세대 갈등을 조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1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호 수사 대상을 두고 여야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수처가 출범하고 120여일이 넘은 현재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1호 수사 대상으로는 그동안 예상됐던 판검사가 아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수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같은 해 12월 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 교육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조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직교사 특채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며 신규 채용 형식이 아닌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많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11일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자괴감이 든다는 멘트를 적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공수처의 그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정치 이런 논란을 좀 피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서 사건 접수 1000건이 넘도록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전달받고는 바로 착수한 것 등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록 태생부터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입니다만 첫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수많은 교사 지망생들과 청년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
앞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호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올 초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A일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등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1호 수사 후보로 거론됐지만 공수처가 여권 인사인 조 교육감을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사와 전교조 출신 등 5명만 선발한 것은 보온성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 교육감이 기소를 피하게 된다면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며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는 쉽고 안전한 길을 걷겠다는 부끄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논란을 빚는가 하면 기소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일쑤여서 공수처 불신이 커져간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사 대상 및 방식과 지휘 과정에서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행동을 삼가는 게 옳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만이 살 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C일보는 이번 수사가 공수처 1호 사건의 상징성에 한참 미달하는 선택이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혐의 성립 여부나 가벌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며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제노동기구가 협약 위반이라며 법 개정을 권고하는 등 국제기준과 어긋나는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정치활동을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의 구제는 어찌 보면 정당한 조처라고 덧붙였는데요. 무엇보다 형사사법개혁 차원에서 출범한 공수처라면 기존 수사기관인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비판받은 범주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출범 넉 달 만에 첫 칼을 빼들었는데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척결을 위한 빈틈없는 수사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41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는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4만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강북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부과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강북구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41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4톤 이하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승합차와 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과태료는 13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앞서 상향되기 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강북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안전한 보행 환경과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CCTV를 활용한 무인 단속과 24시간 현장 단속반 운영, 스마트 앱을 활용한 주민 신고제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업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지역 청년들에게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마포구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최종 학력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청년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 모바일 마포사랑 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아동청년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에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의왕을 만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위원회인데요. 이 의왕시 미래위원회가 어느덧 제2기 출범을 마쳤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5월 6일 제2기 의왕시 미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제1차 정기회의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계의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29명의 제2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제 일자리, 도시개발, 보건복지, 교육문화, 안전환경의 5개 분과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들이 지금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김상돈 시장은 의왕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미래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주고 시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전시가 5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로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종이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6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현장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1만 6천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2021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방역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5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2021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시내버스 방역 소독 등을 수행할 122명을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선발된 122명은 시내버스 기점지 19개소에 배치돼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방역사업, 방역지원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타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시정자료실 공고와 일모아 시스템의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정부 공모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 앞장섭니다.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스마트 가전용 AI SoC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까지 총 사업비 77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 가전용 AI 반도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지역 가전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하게 됩니다. 아울러 광주 지역 기관과 전문 기업이 참여한 NH 컨소시엄이 AI 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며 국비 22억 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쓰게 됩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수요도 부족하고 기술 개발에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광주가 AI를 하게 됨으로써 반도체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가전이라든지 업체들에게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 공모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광주에 구축 예정인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국산 AI 반도체 원천 기술 확보와 관련 기술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음 행사인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가 평창군 실버봉사단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어르신들의 활동을 통해 3, 4일 양일간 관내 읍면 등굣길과 출근길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평창군 기관 사회단체장 10여 명은 평창읍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지역문화 쇄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 전환에 앞장서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캠페인이 평창군민이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힘든 시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평창군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위로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평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공약사업 및 군민제안 이행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횡성군청에서는 장신상 군정 1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공약사업 및 군민제안 이행 성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군은 이날 100건의 공약사업 추진 현황과 153건의 군민제안 처리 결과 등을 보고 및 점검하였으며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교육계에서도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반영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만나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자리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85만 청주 시민의 교통권 부여 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1조 4천억 원 증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손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비대위는 회견문을 통해 청주도심 통과 철도망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대위는 최충진 청주시 의장을 시작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반영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대 명예교수회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지역사회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청주 도심 통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와 태안군이 국도 77호 연결을 계기로 공간적 만남을 넘어 정책적인 협력을 통해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 태안군 공동협력 협약식이 개최됐는데요. 협약에 따르면 양시군은 서해안 해양 레저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대천항 원산도 영목항 천수만 권역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 실행, 그리고 전국 단위 행사대회 개최 시 상호협력 등 공동협력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협약은 보령시 대천항과 태안군 영목항을 최종적으로 잇는 국도 제77호선 보령 해저터널 개통이 올해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양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시립공공도서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 진흥 행사를 운영합니다. 중앙도서관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 사진을 보내면 우수 사진을 선정해 전시하고 12가족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벤트를 통해 카네이션 만들기 키트, 독후 활동 키트를 제공합니다.
웅상도서관은 제시된 키워드만 보고 책을 빌려보는 블라인드 북 등 행사에서 추첨을 통해 도서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그 외 행사 역시 벌이며 서창도서관은 5월 한 달간 엽서쓰기, SNS 서창 북 리뷰 등을 진행해 선물을 제공합니다. 영어도서관에서는 독후 활동지 2개 이상을 작성해 제출 시 기념품을 주고 상북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가족 구성원 관련 책을 빌리면 간식 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으로 가장 큰 상처를 떠안은 흥해읍. 포항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활기를 띠며 조금씩 재난 피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는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될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건립됩니다. 지난 7일 포항시는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촉발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경림 뉴소망타운 철거 후 국도비 90억 원 등 총 1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건립합니다.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지상 2층 규모로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이며 평상시에는 시민의 생활체육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재난 시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호시설로 활용됩니다. 주요 시설은 실내 구호소, 심리치료실, 편의시설 등이며 수용 인원은 250여 명으로 재난 시 안정적인 이재민 구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지속적인 방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방제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와 SNS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추진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에서 전주 한지 학술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한지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전주 한지 학술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한지의 우수성과 적용 사례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는 최성일 전주 한지장과 이탈리아 국립고문서 도서 관계자, 바티칸 박물관 종이보건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주 한지의 우수성과 한지 보존 처리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주 한지 제조와 활용 등에 대해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전주 한지의 전통성을 알리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주시가 세계적인 한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이 한옥 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 남원 창극 연려 춘향 수절가를 선보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은 2021년 한옥 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 남원 창극 연려 춘향 수절가를 선보입니다. 남원 광안로 인근 안숙성 명창의 여정에서 펼쳐지는 연려 춘향 수절가는 판소리 춘향가의 탄생지인 남원에서 여러 가지 상상력의 표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옥 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은 지역의 수려한 한옥 경관을 활용해 펼쳐지는 공연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창작 창극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립국악단은 춘향가, 흥부가, 정유재란 등 남원의 문화역사 자원을 소재로 한 독특한 공연 양식을 개발했다며 이러한 공연 문화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해 남원문화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진안군이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안군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의 활력의 핵심 주체인 청년의 정착 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은 앞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부지에 귀농귀촌 청년 쉐어하우스, 창업 보육센터 등으로 구성된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이 답이다라며 반드시 청년을 지키고 청년이 돌아오는 진안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기념하며 광주 정신을 되새기고자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5월 27일까지 5.18 추모기간 이어지는 광산 5월 문화제가 올해는 예술로 승화한 5월의 광주를 주제로 열립니다. 특히 민주화운동이 진행 중인 미얀마, 중앙아시아를 거쳐온 고려인의 이주사를 담아내며 민중가요 공연도 비대면으로 관객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광산구 관계자는 5월 광주 정신을 되새기고 많은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원주문화재단이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해 2021 한여름밤의 꾼 공연을 펼칩니다. 한여름밤의 꾼은 올해 11년째를 맞는 프로그램으로 55개가 넘는 시민 생활문화 동아리와 지역 전문 공연팀이 참여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행구동 수변공원, 단계동 장미공원 등의 야외 공연장에서 8월까지 8회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여름밤의 꾼 공연을 주제로 한 사진전과 홍보 이벤트를 비롯해 체험 키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의 표지를 장식했는데요. 전원 아시아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이 잡지 표지를 장식한 건 54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의 6월호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롤링스톤은 SNS를 통해 전원 아시아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표지를 장식하는 것은 잡지 54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BTS의 힘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링스톤은 또 BTS의 대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BTS는 마술적이기까지 한 카리스마와 장르를 뛰어넘는 음악, 그리고 해롭지 않은 남성성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확진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접종 참여가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거리두기가 탄탄할수록 예방접종의 효과도 높아지고 고위험 집단도 코로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